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힘든 한 주가 마감이 되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을 찾아뵙는 시간이 이렇게 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인사부터 드리면서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박영건 대표라고 하고요. 역시나 매주 이 시간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전반적인 시황 그리고 전체적인 최근 종목군들의 흐름 그리고 그 트렌드를 통한 매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을 계속해서 교육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꾸준히 일주일 동안 대응을 해 드리고 교육을 해 드리는데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을 찾아뵙는 시간이 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번 주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난주에도 하루 휴장이 있었었고 이번 주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월요일날 휴장이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휴장 이후에 상대적인 분위기가 썩 마음에 들지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빅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는 그러한 과정에서 눈치 보기 장세로 인한 투심 위축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점들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잠시 뒤에도 그리고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전반적인 이번 주에 양 지수의 일봉의 흐름에서도 느껴지는 것처럼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서 역시나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다음 주는 우리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한 과정에서도 분명히 올라가는 종목군들, 올라가는 섹터는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을 어떻게 공략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에 대한 전체적인 일주일간의 흐름을 저희가 매번 뭐 해드리고 있다? 교육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 노란 톡방에서 계속해서 리딩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역시나 중요한 건 뭡니까? 얼만큼 올라갔느냐를 보기에 앞서서 왜 들어와야 되는지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들어오셔야 되는지 확인을 하셨죠? 그러면은 왜 들어와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썩 좋다라고 느낄 만한 포지션은 아니에요. 특히나 이번 주 아시는 것처럼 양 지수가 모두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흘러내리는 주간의 브리핑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 전주, 전전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금 바닥을 다지고 회복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의 흐름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내심 생각을 했지만 아쉽게 흘러내렸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이미 이 부분들을 저희는 이번 주가 아닌 그 전주에 교육을 해드렸다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6월 달에 다가오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다음 주와 다다음 주 소위 말하는 빅 이벤트들인데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저점권, 즉 지난 5월 달에 형성된 코스피의 2546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의 831포인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저는 분명히 무슨 얘기를 드렸냐? 하반기에는 회복을 해줄 것이다. 즉 소위 말하는 3000포인트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이미 예전부터 드렸습니다. 다만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소위 말하는 빅 이벤트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하시라는 얘기를 드렸었고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이 저점권의 이탈만 형성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현재 시점에서 소위 말하는 이 5월 달의 저점권을 이탈하지 않는 포지션이 형성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시점에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이번 주 좋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 상황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결국에 중요한 건 뭐예요? 대응이에요, 대응. 즉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번 주에 어떠한 대응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매번 말씀을 드리죠. 소위 말하는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 포지션이 저희에게는 뭐가 된다? 기회가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언급드렸던 종목군들 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이번 주 하락하는 포지션이 형성되는 과정들이 상당히 연출이 되면서 길게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근데 단순하게 따져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드렸죠. 자, 지수가 올라갑니다. 혹은 지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종목군들이 동반 상승 혹은 하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객관적으로 따져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결국에 답은 하나였어요. 뭐였습니까? 시장. 그게 아니면 이슈였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그 이슈든 시장의 움직임이든 세력의 모습이든 그것을 체크를 해서 뭐 하시면 된다고요? 대응을 하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포지션에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라고 했어요? 매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시점을 기회로 생각하고 바닥권에서 공략하는 매수의 포지션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려요.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군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에. 자,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그게 최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적기? 매수의 적기.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수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음 주 뭐가 있습니까? 옵션 동시만기일 끝나고 난 빅 이벤트가 뭐라고 했어요? 역시나 10일 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FOMC인데 그때까지만 제대로 버텨주면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던 이 빅 이벤트들만 이제 남았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은 이제 끝났어요. 안타깝게도 지난 목요일 날 바로 미국의 흐름과 별개로 우리나라 증시가 유독 많이 떨어졌습니다. 유독. 목요일 날을 비교해 보면 그래요. 목요일 날을. 그리고 유독 많이 떨어졌고 그중에서 외인들의 매도세가 컸어요. 무엇 때문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문에. 근데 이거는 늘 바라보는 연례 행사이기 때문에 3월, 6월, 9월, 12월 이때마다 매번 나와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마다 눌렸다가 회복되는 포지션들이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렸던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 포지션을 기회로 만드시라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우리가 생각하는 빅 이벤트들이 여전히 질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유럽에서 불어오는 22 회의, 여기에다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FOMC, 6월달 미국의 FOMC 회의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벤트가 많다 보니까는 이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관망세가 커질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이벤트의 종착역은 결국엔 FOMC고, 소위 말해서 0.25포인트냐, 0.5포인트냐, 이게 결과론적이고, 물론 그 뒤에 말 그대로 6월달 FOMC에 대한 의사록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까지만 이어진다. 즉 0.75포인트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거의 인플레이션의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싶고 예측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때까지만 잘 버티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변수도 있어요. 변수. 바로 이거죠. 바로 이거.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 우리나라 증시가 가장 크게 하락을 했었던 주요 요인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북한의 핵실험. 아시는 것처럼 신정부가 출범이 되고 계속해서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응 사격을 하게 됨으로써 조금 위험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핵실험을 단행을 한다. 언제 한다? 뭐 10일 날 한다, 20일 날 한다. 이러한 지금 여러 가지 낭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로 인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나라에 이번 주에 발발이 되면서 떨어진 것도 맞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지난 목요일 날에 바로 중국의 추가적인 재봉쇄 우려감이 있다라는 이슈가 부각이 됐어요. 결국에는 뭐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지난 6월 첫째 주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중국이 봉쇄령에서 완화해지겠다, 느슨해지겠다라는 흐름이 부각이 되면서 사실 회복됐던 부분들도 있는데 다시 재봉쇄가 된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눌렸던 포지션들도 없잖아 있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아쉬운 부분들 맞아요. 안타까운 부분들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또한 결국에는 소위 말해서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 또한 버텨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매번 강조를 드리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 굵고 작게가 아니라 가늘고 길게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건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이번 주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나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5%, 10% 이상 떨어진 종목군들과 섹터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한 주 동안. 하지만 그러한 종목군들이 특별하게 아까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이슈가 있어서 빠졌냐. 객관적으로. 그게 아니라면 결국에는 이러한 모멘텀들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하락과 동반 하락이 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보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지난주부터 계속 해드렸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더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겠다. 5월달 저점권만 이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힌트를 계속해서 드렸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저희 이 노라톡방에서 장중 실시간으로 교육을 해드렸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번 주에는 지난주만큼의 상승하는 종목이 많이 포착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종목분들 꾸준히 뭐 해드리고 있어요? 좋은 결과물 만들어 드리는 종목군들 공개해드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는 다른 종목을 떠나서 바로 이 종목 노터스 무려 300%가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왜 이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지금 몇 연상을 갔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불과 2주일 전만 하더라도 이 노터스라는 종목을 공략했겠어요? 안 했어요. 근데 저희는 공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상승률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군들이 상승폭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거는 소위 말해가지고 누적 상승이고 최근에 즉 한 주 동안의 상승을 보면 사실 지난주랑 비교했었을 때는 많지는 못해요. 물론 이제 그중에서 노터스라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줬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지난주와 비교하게 되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크게 한 주 동안 혹은 그 상승의 흐름이 누적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큰 상승을 보여줬던 섹터나 종목군은 사실은 없었어요. 물론 이번 주에도 급등을 했었던 종목과 섹터는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올라갔기 때문에 공략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눌렸기 때문에 공략을 했었을 때의 실질적인 상승률을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 교육을 받으시면은 충분히 이러한 종목군들 내 걸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계좌에 이런 종목군들 하나쯤은 만들어 놓으신다면은 힘든 장이 오더라도 어떻다고요? 버틸 수 있다고요. 그리고 시장이 버티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되고 회복이 되고 회복하는 시점에서 내 계좌의 종목군들도 올라와 주니까는 그때 뭐 하시면 돼요?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고 있고 그래서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렸죠. 왜 들어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들어오셔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들어오셔야 되는지 어떻게 들어오셔야 되는지 확인을 하셨다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주 동안에 어떻게 교육을 해드리는지 그 결실을 한번 확인해 볼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뭐 실질적으로 지난주랑 비교하게 되었을 때 새롭게 다가온 종목군들은 사실 노터스를 제외하고는 그렇게까지 크게 움직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과정에서 두 번, 세 번 공략을 해서 다시 한번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시게끔 도와드렸고 교육해 드렸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주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GSE라든지 코이즈라든지 그리고 HLB 글로벌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은 사실상 첫 번째에 보여드렸던 여기에서 보여드렸던 상승률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뭐 대주산업 GSE, 뭐 HLB 글로벌 등등 보시면은 다 5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었던 누적 상승 종목이에요. 근데 이번 주에도 다시 이만큼의 상승률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한 번 수익이 났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형성이 되면 계속해서 공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 종목군들을 보여드린 거고 지지난주에도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왜냐? 얘네들은 결국에 올라왔다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사람들의 수급이 유입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됐을 때 다시 뭐 하시라고? 공략하시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꾸준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지난주, 지지난주에 꾸준히 소위 말하는 히든 종목으로 공략해드린 종목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이러한 종목군들이 이렇게 움직였다 50% 100%가 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다시 또 스윙 날 수 있는 포지션이 형성이 되는지를 같이 공략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육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거라는 겁니다. 자, 노터스 같은 경우에도 하나씩 보면서 그리고 뭐 HLB 글로벌, GSE, 코이즈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뭡니까? 노터스죠. 정말 대단해요. 저도 이렇게까지는 안 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과거의 상승폭을 보였던 만큼 이번에도 똑같이 상승을 오히려 더 이상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무려 300%가 넘는 급등세를 보여줘요. 왜? 상한가가 지금 연속으로 몇 번을 갔으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이 종목 어디서? 여기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여기서. 물론 지금 이렇게 크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는 표시가 안 나지만은 사실 과거에도 상당히 큰 폭의 상승률이 형성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뭐가 됐어요? 상승했다가 눌렸어요. 상승을 했다가 눌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공략을 하시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올라갔으니까 저희가 공략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 그랬죠. 올라갔다가 눌렸으니까 뭐 한다고 했어요? 공략을 하시라고 했죠. 왜? 그게 저희의 기본적인 교육의 모티브니까. 그리고 수익의 극대화. 이것까지 이어지면 소위 말하는 금상첨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도 적혀있는 수익의 극대화를 만들어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고 제가 지금 이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수익을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저희는 5%, 3% 수익을 내는 것보다 10%, 20% 내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을 함께 공략을 하시고 교육을 받으셔서 저희의 스킬과 노하우를 뺏어가시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것들이 무료라는 겁니다. 돈 받고 하시라는 게 아니라 오셔서 저희랑 같이 좋은 정보 공유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시황 교육 받으시고 그러면서 저희의 노하우를 함께 교육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일주일에 2번씩 야간 교육 해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에도 마찬가지로 뭐 해드릴 거예요? 야간 교육 해드릴 거예요. 교육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그때 또 뭐도 해드려요? 종목 상담도 해드려요. 개인 종목군들에 대한 브리핑까지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대표님은 강연회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만간에 강연회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강연회 날짜도 정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잠시 뒤에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러한 종목군들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디서 공략했는지를 공부를 통해서 받으셔서 제2의 노터스를 공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정말 대단하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왜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린 만큼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도 계속 공략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매번 강조해 드리잖아요. 올라갔으니까 공략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올라갔으니까 나의 관심 종목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뭐 하시라고요? 관심 종목에다가 뭐 하면 돼요? 편입하면 돼요. 그리고 눌렸을 때 뭐 한다고요? 하락시가 뭐라고요? 공략 자리라고 매번 강조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어차피 지금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끌고 올라갈 만한 주도주 업종과 섹터, 모멘텀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전체적인 지수의 추세 전환 그리고 소위 말하는 변곡점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계속 이런 종목군들만 보시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일단은 내 계좌가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수가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그때 내 계좌를 불리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소위 말해가지고 내가 버티는 게 1번이에요. 왜? 지수가 안 좋으니까, 시장이 안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내 종목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요.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그렇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군들이 나를 기쁘게 만들고 내 계좌를 그래도 조금씩 빨간불로 만들어주니까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지수가 종목이 매번 올라가기만 하겠습니까? 올라가는 상황이 있으면 떨어지는 상황도 있는 거예요.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는 법. 이것도 보셨잖아요. 이때 이렇게 잘 올라갔다가 다시 이만큼 떨어졌다고요. 그리고 다시 또 이만큼 올라갔듯이 이제 지금은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이니까 이 과정에서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이 올라가는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그러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인 거예요. 그래서 주식으로 돈을 버는 투자자분들이 사실 많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왜? 못 버티니까.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다림이라고 했죠. 낚시와 주식의 공통점 뭐라고 했어요? 세월을 낚아야 된다.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0%, 20%가 아니라 50%, 100% 그리고 이렇게 300%라는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자, 올라가면 뭐만 생각하면 돼요? 최소한 5일선. 이탈 안 해요. 꺾이지 않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들고 가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까지 버티시는 분들이 가급적이면은 많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매번 교육을 해드리는 것도 없잖아 있지만 그러한 점들이 하나하나씩 만들어지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 계좌는 풍성해진다고요. 모든 종목이 이렇게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주식이 힘든 거고 그러한 종목군들을 내가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계좌가 멍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으셨으니까 아셨으니까 행동하시면 돼요. 바꾸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제가 열어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들어오셔야 되는지 한번 화면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다른 얘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아까 방송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드디어 뭐를 한다? 강연회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언제 강연회를 할까? 이런 이야기를 사실 올 초부터 제가 야간의 교육을 통해서 이제 너튜브에서 많은 투자자분들과 많은 시청자분들과 얘기를 나눴었는데 언제 강연회 하세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바로 언제 6월 18일 날 자, 일주일 남았습니다. 바로 다음 주 6월 셋째 주에 바로 무료 강연회를 진행을 할 건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선착순 100분만 저희가 모집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모집 방법은 어디에 자세히 나와 있냐면 바로 이 노란톡방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방송에서 이런 얘기 많이 안 드릴 거예요. 왜? 실질적으로 오셔서 경험하시고 느끼시라고. 아까도 얘기 드렸죠? 자, 노하우. 저희의 노하우는 뭐예요? 바로 수익의 극대화입니다. 극대화. 그래서 이 수익의 극대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하나하나씩 보고 배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황입니다. 시황. 자,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으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식을 하셔야 되는지를 제가 계속해서 교육해 드렸지만 이 부분들을 이제는 뭘로? 라이브로 직접 우리 시청자분들을 보고 같이 시장에 대한 얘기를 나눌 겁니다. 자, 시장에 대한 얘기만 나누면은 재미가 없겠죠. 무슨 얘기도 할 거냐? 바로 종목에 대한 얘기도 할 겁니다. 즉,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종목군들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정말로 옥석 같은 종목을 제가 바로 어디에서만 이 강연회에서만 공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강연에 오신 분들에게는 바로 선물처럼 이 종목을 공개해 드릴 겁니다. 자, 여기가 다가 아니죠. 또 뭐 해드릴 거냐? 교육도 해드릴 겁니다.
말 그대로예요. 뭐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노하우가 교육이겠지만은 왜 이렇게 됐는지 전체적으로 매번 얘기 드리죠.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 차트를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를 교육시켜 드렸었고 실질적으로 교육 내용을 한번 간추려서 바로 교육을 시켜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까지 해드릴 거냐? 바로 상담. 개인 힘들어하시는 종목군들 정말 많이 있죠.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그 야간 교육을 들으시면서 제가 상담해 드리는 것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절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야간 교육할 때 오셨던 분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저는 말 그대로 아니면 아니다, 잘못되면 잘못됐다라고 저는 따끔하게 질책을 합니다. 왜? 그래야 바뀌거든요. 내가 주식을 내일 안 할 거다. 그러면 사실 안 오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2022년 남은 하반기 뿐만 아니라 2023년, 4년, 5년, 2030년 그 이후까지도 주식을 꾸준히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저희의 노하우 그리고 이제 중요한 종목과 함께 개인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 한번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이것만 아시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 적어도 내가 수익 낼 확률은 5%에서 10%그 이상은 올라간다. 왜? 몰랐던 것을 제가 일깨워 드릴 거거든요. 어디에서? 바로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신청하셔야 되는지 그 방법은 이 노란 톡방에만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 바로 오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연의 신청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노란 톡방 오셔야 된다고 하셨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오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좀 전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강연에 오시면은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선착순 100분만 저희가 모집하기 때문에 자, 선착순 끝나기 전에 빨리 오셔가지고 저희 선착순 안에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교육적인 부분들 또 한번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으니까 아까 보셨던 이제 노터스라는 종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게 바로 이 코이즈입니다. 코이즈. 자, 사실 코이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난주에도 어떠한 말씀을 드렸냐면은 어느 포지션에서 공략을 해야 될지를 바로 교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종목도 과거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갔었던 움직임이 포착이 됐어요. 물론 지금 그렇게 움직이겠다가 아니지만은 이러한 포지션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소위 말해가지고 얘는 이러한 과거의 기억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것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최근에 그러한 상승률이 연출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10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던 것처럼 얼마든지 수급, 변동성 우리가 이 두 가지만 제대로 공략을 하면은 이렇게 큰 상승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지난주 기준으로는 20%대였어요. 근데 이번 주는 17%입니다. 왜? 올라왔다가 떨어져서 다시 공략했을 때 상승률이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이 종목을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과거에 매물대가 있었다. 그 매물대가 뭐였다? 지지 구간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반등이 나왔다더라. 라는 교육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매물대는 저항도 강하지만 지지도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소위 말하는 옥석 가리기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자,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졌어요. 상승 후에 눌렸을 때 사람들은 안 본다고요. 근데 저희는 공략을 했잖아요. 이 구간대에서. 왜? 과거에 배웠던 그대로 하니까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더라. 그리고 이번 주도 역시나 회복이 나왔다더라. 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아직 부족하다더라. 왜? 이제 얘는 5,000원, 6,000원까지 왔고 얘는 과거에 만원대 이상도 올라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상승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번 주 아쉽게 시장은 떨어졌어요. 안타깝지만. 하지만 이러한 종목군들도 발굴이 된다고요. 이러한 종목군들도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노터스 무려 몇백 % 올라갔잖아요.
왜 올라가겠습니까? 시장이 오히려 안 좋으니까 이쪽에 수급이 몰렸고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니까 무려 몇백 %라는 상승을 보여준 것처럼 이런 종목군들도 제대로 공략만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종목을 볼까요? 휴림로봇이죠. 자, 역시나 80%를 올라갔고 60%를 또 올라간 종목이에요. 자, 80%를 올라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말 그대로 어디서 공략을 하느냐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그래서 이때 이미 지난 4월 달부터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휴림로봇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로봇주들 자주 공략해 드렸어요. 뭐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로보라든지 그리고 지금 보시는 휴림로봇 등등 일단은 수급이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그 수급이 있는 종목군들을 어디서 공략해야 될지를 다 교육해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상승의 결과물을 보시라는 거예요. 자, 1차 상승이 나왔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했죠. 자, 떨어졌을 때 또 뭐라고 했어요? 공략할 수 있다고 했죠. 왜? 추세가 안 꺾였으니까. 얘는 2차 지지부만 아니라 3차 지지도 있었어요. 만약에 여기서 공략을 못했다면 여기서 공략을 해도 됐었던 포지션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추세가 훼손되지 않은 채 꾸준히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이상, 즉 소위 말하는 어디? 바로 여기. 전 고점을 재차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보면 돼요. 만약에 얘가 또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밑에서 따라 올라오고 있는 이 21선의 지지 여력을 다시 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게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 4,000원대에서 지지를 받는다. 그리고 반등한다. 그러면 얘는 또 5,000원까지 가게 되면은 최소한 20%라는 상승의 주인공이 되실 수도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계속해서 발굴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익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교육을 받으시고 저희랑 함께 일주일을 나누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말 그대로요.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 시장 안 열렸잖아요. 하지만 방송 끝나고 이 노란톡방에 계시면 주말 끝나고 또 월요일부터 또 뭐합니까? 리딩 다 해드리잖아요. 그리고 야간에 교육도 해드릴 거라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또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HLB 글로벌. 아까도 얘기 드렸죠? 자, 100%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 종목을 우리가 지켜보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꾸준히 드려요. 어느 시점에서? 눌렸던 시점에서. 자, 올라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가 중요하다. 매번 강조해 드립니다. 매번. 그리고 단기적으로 급등세가 이렇게 터졌다더라. 자, 아까도 얘기 드렸죠. 우리가 왜 코이지를 계속해서 보여드렸는지, HLB 글로벌을 왜 계속해서 보여드렸는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과거에 수급이 있었었고 얘도 최저점 6,200원이었지만 과거 최근에 얼마까지? 26,000원까지 갔어요. 그리고 지금 6,200원에서 얼마까지? 13,000원까지 올라갔어요. 100% 넘게 올라갔다가 지금 13,000원에서 어디까지? 다시 8,000원, 9,000원대까지 떨어졌다. 위기라고 생각하는 포지션을 항상 기회로 생각하시고 유심히 체크해 보시라고. 지난주부터 이제 시장 슬슬 바닥 다지면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1번은 역시나 2차 전지라고 했죠. 2차 전지. 그리고 2번이 뭐라고 했어요? 제약바이오라고 계속 교육해 드리잖아요. 제약바이오.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뭐라고요? 바로 게임주. 게임주. 그리고 나서 NFT, 메타버스, 엔터, 미디어, 기타 등등 보시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드려요. 왜? 결국에는 이 수급과 섹터가 움직여야 지수가 올라가요. 얘네들이 소위 말하는 주도주 업종과 섹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지금 결과 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아직 더 가야 돼요. 부족합니다. 왜? 여기까지 갔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 15,000원, 20,000원 그 이상 상승하는 포지션이 나올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니까? 극대화가 되니까. 이것을 노리기 위해서. 그래서 한 번 수익이 났다가 끝이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날 수 있으면 계속해서 뭐 하셔야 돼요? 공략하셔야 된다는 거. 꼭 이런 부분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볼 거예요. 대주산업. 역시나 마찬가지죠. 자, 70% 넘게 상승. 자, 1차 공략, 2차 공략, 그리고 3차 공략. 추세 안 꺾였잖아요.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 왜 이러한 종목군들을 우리가 공략해야 될지 이미 답은 어디에? 차트에 나와 있어요. 왜?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종목군들도 같이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계좌는 계속 박살이 나요. 하지만 이미 알고 있잖아요. 어떠한 종목인지는 우리는 공략을 할 줄 알아요. 근데 어느 포지션에서 공략할지를 모르는 것뿐이지. 하지만 이것만 제대로 교육받으셨다. 이렇게 1차, 2차, 3차 계속 떨어질 때마다 공략하시면 5%, 10%그 이상의 상승의 주인공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해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보시라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다시 한번 떨어졌을 때 공략만 제대로 했으면 또 뭐가 되니까? 상승의 주인공이 되니까. 대주산업 왜 올라갔겠어요? 결국에는 시장이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상승을 통해서 증명시켜 주잖아요. 거래량을 통해서 증명시켜 주잖아요. 사람들의 관심도.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결과물의 주인공이 되시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자, 또 하나 볼까요? 자, 큐라클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원래로 따지면 얘도 몇 퍼센트? 100% 이상 올라갔었죠. 그죠? 아시는 것처럼 11,000원대에서 얼마까지? 27,000원, 6,0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100% 넘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여기다가 뺐잖아요. 왜? 오래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리고 다시 또 공략해서 이만큼 또 50%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잖아요. 왜 큰 그림으로 보고 왜 변동폭이 큰 종목군들, 과대 낙폭주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공부가 되잖아요. 교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군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거래량이 있고 수급이 있고 사람들의 관심도가 있으면 결국엔 다시 올라간다고요. 올라가니까 뭐 해야 돼요? 공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략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의 주인공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어떻게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고 오셨죠? 이어서 또 교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뭐냐? GS입니다. GS. 자, GS라는 종목 최근에 57% 그리고 또 18%가 올랐어요. 왜? 계속해서 추세가 안 꺾이잖아요.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뭐 하셔야 돼요? 공략하셔야 된다, 공략하셔야 된다. 사실 이 GS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저희가 어느 시점에 매집을 했었냐? 3,000원대 했습니다. 3,000원대. 사실 이때부터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100%그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었죠. 근데 여기 없잖아요. 아까 좀 전에도 보여드렸던 어떤 종목처럼 큐라클처럼 100% 이상 올라갔지만 이미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다시 떨어졌던 저점 기준으로 공략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다시 또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 공략, 또 공략, 그리고 나서 회복하니까 챙기고 다시 또 눌렸을 때 공략.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일단 주면 계속해서 먹는 겁니다. 왜? 말 그대로 이 GS라는 이 종목이 움직이는 사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 변동성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시장이 되든 아니면은 세력이 되든 아니면 이슈가 되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이슈가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전쟁 안 끝났잖아요. 그리고 유가 쪽 관련된 이슈, 가스 관련된 이슈 계속 부각되잖아요. 유가가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야금야금 또 다시 올라오고 있고 다시 또 원자재 가격 관련된 이슈 부각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다시 또 올라오는 거라고. 이러한 부분들 하나가 결국에는 나의 뭐가 된다고요? 결과물이 된다는 겁니다. 올라갔으니까 매집을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공략을 하시는 포지션을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유를 어디서 찾으라고요? 여기서 찾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제대로 하시면 되고 이것만 제대로 공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모르니까 저희랑 같이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군들 많이 있잖아요. 2,300개가 있고 400개가 있지만 어떤 종목군들 공략해야 될지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오셔서 같이 공략은 제가 함께 공유해 드릴 테니까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스킬을 올리시라는 겁니다. 나의 실력을 키우시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까요? 자, 유일 로보틱스 역시나 마찬가지죠. 아까 무슨 종목? 슈림 로봇 얘기했었죠. 슈림 로봇과 함께 같이 저희가 또 드렸던 종목입니다. 슈림 로봇이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계속 신고점을 기록을 할 만큼 좋았어요. 근데 얘는 신기하게 반등이 반대로 올라갔죠.
그리고 이 종목 아실 거예요. 언제? 이때 한번 저희가 공략을 했었잖아요. 이때.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남들 공략 안 해요. 근데 저희 이때 공략했대요. 공략. 왜 이 종목 여기서 사요? 근데 올라갔죠. 신기하게. 마찬가지로 떨어졌을 때 저희 여기서 공략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아직 더 갈 수 있는 여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관심도 불어오고 있잖아요. 불어오고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소위 말하는 사람들의 뭐가? 관심도가 수급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 30%대에서 40%, 50%그 이상의 상승이 형성되는지는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왜? 아직 추세가 꺾이지 않았으니까. 추세가 아직 꺾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는 보여드리는 거예요. 눌렸을 때 한번 공략해 보시라고. 여전히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었을 때 몇 퍼센트 상승이 나오는지를 이제 다시 한번 또 기대해 보시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종목군들에 대한 교육은 다 끝났습니다. 이 종목군들의 결국의 공통점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어차피 올라간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어떻게 됐을 때, 떨어졌을 때를 공략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확 빠진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든지. 어차피 저희는 이런 종목군들만 지속적으로 공략을 했고 지속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이 우리의 예측과 분석이 맞아 떨어졌을 때 수익이 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이제는 좀 깨달아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종목군들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오늘도 역시나 히든 종목군들을 준비를 했죠. 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히든 종목을 3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공통점이 뭐라고요? 아까도 얘기 드렸죠. 공통점은 결국에는 올라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눌렸기 때문에 우리는 공략을 한다. 왜? 그러한 종목군들이 실질적으로 좀 전에 보셨던 종목군들처럼 이렇게 크게 급등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자, 올라갔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떨어졌다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대를 올라타 준다면은 여기까지. 물론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변동폭을 한번 보여주면은 30%라는 정고점 그 이상의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아까 막 50%, 100%, 200%, 300%까지 보았다가 30%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소박해 보이죠. 하지만 이러한 종목군들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 바로 이 종목을 공개해 드릴 겁니다. 자, 당연히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어떤 힌트인지 제가 오늘 혼자 하다 보니까는 힌트에 대한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많이 못 드렸는데 일단은 이 종목은 5글자짜리다 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2글자와 3글자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앞에는 소위 말하는 사명이 들어가고 뒤에는 어떻게 보면 업종이 들어가요. 업종. 그리고 맨 마지막 글자는 대놓고 드립니다. 트자로 끝납니다. 트자로 끝나는 5글자짜리 첫 번째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된다? 여기에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입장하셔야 되는지 화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잘 보고 오셨죠? 그럼 이제 이어서 바로 두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 자, 두 번째 히든 종목도 지금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3만 원대에 있었던 종목이지만 최근에 10,000원 미만까지 떨어졌고 자, 10,000원대에서 3만 원까지 간다. 몇 퍼센트? 200%라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 200%를 간다라는 게 아니라 2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희망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매번 얘기 드리잖아요. 저희는 어차피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의 극대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믿음, 그리고 희망,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것을 배운다. 그래야 사실 시장이 떨어지는 시점이 형성이 되더라도 버틸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히든 종목도 역시나 소위 말하는 과대 낙폭주들 이러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두 번째 히든 종목을 가지고 와봤고요. 역시나 이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부연 설명 공교롭게 첫 번째 히든 종목과 똑같은 5글자짜리 5글자짜리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와 뒤에 세 개가 쪼개질 수가 있는데 여기는 아주 간단하게 힌트를 드린다면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네 글자짜리가 첫 번째 히든 종목, 두 번째 히든 종목의 앞에 두 글자 힌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 드렸죠. 저는 여전히 제약 바이오를 유심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꾸준히 드립니다. 왜? 결국에는 이 애들이 소위 말하는 한 방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약 바이오 예전에 정말 많이 뒤어서 나는 더 이상 안 봐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랑 같이 하셨던 분들은 제약 바이오로 재미를 많이 보셨잖아요. 그리고 재미를 볼 수 있는 구간이 다시 또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히든 종목 역시나 5글자짜리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일단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1,6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얼마까지? 1,1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역시나 과거에 눌렸던 지지 구간을 보여준다면 적어도 1,300원, 1,400원, 1,500원, 1,6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현할 수 있는 섹터, 그리고 그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추세에 대한 분위기도 역시나 크진 않지만 만만하게 꾸준히 우상향의 추세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종목군들 세 번째로 언급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종목은 조금 글자 수가 많은 7글자입니다. 오늘 또 공교롭게 첫 번째, 두 번째 히든 종목이 5글자짜리고 세 번째는 7글자짜리 좀 글자 수가 많은 것들을 오늘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뭐 중요한 건 뭡니까? 왜 이 종목을 공략해야 되느냐인데 역시나 차트상의 움직임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 종목은 소위 말하는 리오프닝 쪽을 우리가 좀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온 섹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화장품 쪽. 그래서 오늘의 세 번째 히든 종목으로 이 종목을 가지고 와봤고요. 역시나 이 종목 여기서 공개해드리진 않습니다. 스스로 공부하셔서 이 종목군들을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무엇보다 이 종목군들을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다음 주 공략 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디를 통해서 이 노란톡방을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그러한 기회를 무엇을 통해서 강연회를 통해서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6월 18일입니다. 6월 18일 날 2시부터 5시까지 저희가 강연회를 하고요. 어디서 하냐? 바로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강연회를 저희가 딱 선착순 100분만 모시고 할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진짜 오셔서 저희랑 같이 강연회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이 노란톡방에 입장을 하십시오. 그래서 선착순 100분 안에 들으셔서 6월 18일 날 시작되는 저희의 강연에 오셔서 저희의 노하우 그리고 저랑 같이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사진도 찍으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음 주 히든 공략주 여기에서 이야기 드리지 못했던 옥석 중에 옥석을 제가 가지고 갈 예정이니까 오신 분들에게만 선물로 드리니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힘든 한 주였습니다. 하지만 힘든 한 주 뒤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말을 기다리는 것처럼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음 주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물론 방송을 통해서도 얘기 드리겠지만은 무엇을 통해서 강연회를 통해서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